오른쪽으로 가. 전 항상 오른쪽으로 가. 당신의 마음속에 오른쪽이라고 살고 오른쪽.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니? 넌 나를 배신했어. 당신을 죽어. 사랑했어요. 죽어라. 선생님 혹시 저희가 방금 들은 정도면 네. 조현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일까요? 사실 이 요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느냐 요게 좀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한청이나 망상에 들리더라도 아닐 수가 있어 라고 하면 조현병까지는 안 갔다고도 볼 수 있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병이라는 걸 모르는 순간부터 진짜라고 믿고 있고 증상으로 발현된 게 조현병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조현병이라는 건 이 병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러면 원장님도 조현병 환자를 자주 보시나요? 아, 그럼요. 자주 뵙기는 하고요. 일단은 조현병 자체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1% 정도를 진단율을 가지고 있어서 꽤나 많은 환자의 비율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조현병이 잘 알려진 이유가 있을까요? 영화나 미디어에서 혹은 사회적인 현상에서 범죄의 동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보도로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무섭게 인식되는 면도 적잖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현병 환자 자체는 범죄율이 낮습니다.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오히려 위축되어 있고 소심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료받지 않았을 경우에 심각한 범죄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갑자기 5배로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기도 하는 거죠. 제가 인상 깊었던 건 19년 4월에 경남의 진주에서 안인득 사건이 있었죠. 이 안인득 씨 사건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를 괴롭혔다, 힘들게 했다는 이유로 5명이나 죽고 17명이나 다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당시에 제가 김해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회의에 겁나 많이 불려갔습니다. 왜냐면 이 사태를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당시에 참 어려웠던 게 이 안인득 씨 사건의 경우는 2년 9개월 동안 치료를 안 받는 사이에 그 전에 많은 범죄나 혹은 신고가 많이 들어갔었던 사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입원을 가족들이 시키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경우에 입원을 강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치료할지 논의가 계속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현병이 생기는 이유도 좀 궁금한데 일단 먼저 이게 저희 같은 일반인들에게도 생길 수 있는 병인가요? 질병은 우리의 유전자가 조작이 되면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적인 게 만나면서 발현이 되는 거죠. 암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발현되듯이 일반 사람들도 이럴 수도 있는 거죠. 특히 남자의 경우는 15세에서 25세가 보통 이 조현병이 발현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군대 가서 억압적이고 자율권이 뺏기는 혹은 예전에는 많이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많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는 45세 이후에도 조금 많아지기도 하는데 이건 호르몬적인 변화, 환경적인 거에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도 추정되고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럼 조현병을 심해지기 전에 초기에 알면 더 좋을까요? 조기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치료받지 않는 기간이 짧을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같은 현상의 얘기지만 만약에 치료를 받지 않고 늦게 발견되고 증상이 많이 발현될수록 치료 예후가 좋지 않고 약물에도 저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증상도 더 악화되고 심각화가 되죠. 게다가 무엇보다도 이런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뇌의 구조, 뇌의 조직 자체가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병이 무서운 게 오래 가고 치료 안 받을수록 치매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건지 조현병인지 같이 오는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조기 발견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또한 청소년기에 80% 이상이 발병이 되거든요. 청소년기에 감정 기복이나 혹은 변화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사춘기련이 하고 있다가 놓치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잘 보아야 되기는 하죠. 그러면 조현병의 초기 증상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조심해야 될 건 신체 증상으로 오기도 합니다. 두통이 오거나 배가 많이 아파하거나 막연하게 몸이 아프면서 많이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사람이 달라져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감정 변화가 심해집니다.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춘기 개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정도가 나중에는 예민하고 과민해지고 화를 많이 내고 짜증내는 것들이 감정이 둔해져 버리고 혼자 방에 틀어박혀 버리고 아예 말을 안 하고 버리고 감정이 없어집니다. 음식으로 비하면 짠맛, 신맛, 쓴맛, 맛이 있었는데 감정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지고 멍해져 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게 감정적인 변화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인지 기능도 떨어져서 원래는 잘하고 좋아하던 것들을 아예 못하게 됩니다. 원래 유튜브를 좋아했다면 유튜브도 못 보게 되고 하던 일에 대해서 성과를 못 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 기능, 그 다음에 감정적인 변화, 인지 기능 변화가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불편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인 관계가 어색해지고 혹은 내가 피해 입었다는 생각이 많이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피하게 되고 안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간혹 제가 나를 많이 괴롭히는 것 같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고가 비현실적으로 되면서 차츰 비현실적인 행동들, 어색한 행동들,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증상들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조현병이 발병되기 전에 꽤 오랜 기간 동안에 비슷한 증상들이 잠깐씩 보이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라 그래서 전국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기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적인 충동적인 변화가 있기도 하고 이게 우울증인지 불안증인지 그렇게 섞여 보이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 보기에 달라져 보이고 혹은 간혹 내가 아닌 것 같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게 혹시나 조현병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으니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아까 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조기 발병을 하는 경우에서 치료를 잘 받자가 연구와 치료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만 12세부터 30세까지 이런 초기 증상들이 보이는 젊은 군들이 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 치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서울대 병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청년 클리닉이라고 있는데요. 의심되는 부분들 혹은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서울 청년 클리닉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실제로 조현병 환자분들을 많이 대면하시잖아요. 네. 실제 느끼는 점은 어떤가요? 이 분들을 처음 봤을 때 엉뚱한 소리하고 혼잣말하고 그러면 보통 사람 느꼈을 때 당혹스럽고 무섭기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저희가 가진 생각은 많이 안타까운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겁을 많이 먹고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분들이고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이 위축되고 발현되지 못하고 그래서 직장에서도 잘리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점점 퇴행돼 가는 이런 상황들을 맞는 경우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타깝고 좀 이분들이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분들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현병이 힘든 질환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질환에 대해서 겪게 되면 절망하기도 하고 가족들은 숨기려고도 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려운 질환이긴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치료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치료받은 경우에 비해서 2배 이상 악화되는 확률도 높아지기도 하죠. 사실 그러면 치료를 받으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조현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셨지만 어떤 사회적 위치에서 잘 자기 생활을 하시면서 가족을 잃어서 배우자와 자녀와 잘 지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조현병이 오래가는 질환이긴 하지만 요새는 암 진단을 받으셔서 치료받고 잘 생활하시잖아요. 이 병에 대해서도 진단을 받으셨지만 관리를 잘 하시면 일상생활 영위하고 사회적 기능을 잘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 어렵지만 이 병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치료를 받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관리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조현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